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인기와 함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차기 아이폰에 대한 다양한 루머들도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노치가 작아진다거나 충전 단자가 없는 포트리스 아이폰이 출시된다거나, 또 어떤 루머는 아이폰 13이 아닌 아이폰 12S라는 네이밍으로 약간의 변화만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올해 아이폰의 떡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전 단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폰과 관련된 루머 중 가장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밍치권은 2년 전인 2019년에 2020년과 2021년의 아이폰 라인업을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확인해보면 전부 다 맞는 이야기였는데요. 밍치고의 예상대로 2020년 아이폰은 SE와 12 미니를 포함해 총 5종이 출시됐고, 12 시리즈 전 라인업에 OLED 디스플레이와 5G가 적용됐으며 그의 말대로 프로 모델에만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밍치거의 2019년 분석 리포트를 보면 거의 모든 게 실제로 맞아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예상한 2021년의 아이폰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밍치거는 올해 2가지의 특별한 아이폰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출시될 5.5인치 혹은 6.1인치의 아이폰 SE 플러스고요. 나머지 하나는 라이트닝 포트가 없는 최상위급 모델의 포트리스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이 밍치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루머가 최근에 추가되었어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최근 새로운 보고서에서 애플이 2021년 출시하는 아이폰 중에 일부 모델에 충전 포트 제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애플과 관련된 소식에 있어서 마크 거먼은 밍치고보다도 더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데요. 마크 거먼의 적중률은 89.1%로 78.2%의 밍치고보다 높고요. 뿌린 루머의 개수 자체도 밍치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더 잘 맞췄다 못 맞췄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적중률을 가진 리커들이 한 목소리로 포트리스 아이폰의 출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트리스 아이폰이 출시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솔루션으로 충전을 하게 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애플은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후면에 착 붙여서 충전할 수 있는 맥세이프를 함께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보다는 비싼 가격과 스펙 대비 느린 충전 속도, 또 충전 시 발생하는 발열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맥세이프를 잘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쉽사리 추천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라이트닝 방식 대비 아주 명확한 베네핏이 없다면 충전 단자가 없는 포트리스 아이폰을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디자인에 있었어요. 6부터 이어진 둥근 모서리를 버리고 아이폰 12 미니, 12, 12 프로, 그리고 12 프로 맥스는 아이폰 5와 비슷한 각진 프레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기조는 아이폰 13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밍치고의 리포트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의 총 4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저조한 판매량 때문에 단종을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노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몇몇 팁스터들에 따르면 아이폰 13에서도 노치 디자인 자체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께가 조금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로로 줄어들면서 조금 얇은 노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치와 관련된 루머, 요건 또 쉽사리 믿을 수가 없죠. 노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아이폰 11 출시 이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이폰 12 출시 전까지도 계속해서 나왔던 루머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기 때문에 노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줄어든다면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디스플레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 플래그십에 탑재되는 120Hz 주사율이 드디어 아이폰에도 들어가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렇다라는 루머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DSCC 설립자 로스 영은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 120Hz 주사율을 가진 LTPO 패널이 적용될 거라는 주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는데요. 로스 영은 아이폰 12 시리즈도 처음에는 120Hz 주사율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작년 아이폰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하기 직전까지 120Hz가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뭐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행복 회로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결국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120Hz 드라이버 IC가 탑재되지 않으면서 60Hz로만 사용할 수 있게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아이폰만을 사용해왔다면 이 화면 주사율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화면 주사율은 1초에 화면을 몇 단계로 쪼개서 보여줄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60Hz는 1초에 60단계, 120Hz는 1초에 120단계로 화면을 쪼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20Hz를 지원하는 게임을 할 때나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웹서핑을 할 때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상향 평준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앞다퉈서 이 주사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 노트 20 울트라 같은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갤럭시 S20 FE, 포코 X3와 같은 중급기 모델까지도 120Hz 주사율 적용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차기 아이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국내 서플라이 체인으로부터의 정보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 모델에는 120Hz LTPO 디스플레이가 공급되며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S20 시리즈나 노트 20 울트라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S21을 통해서 양산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차기 아이폰 시리즈에도 이와 비슷한 LTPO 디스플레이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모델에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여요. 아이폰 13 시리즈의 마지막 큰 변화는 지문인식 센서 탑재 여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루머도 노치와 함께 매년 나왔던 루머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국과 맞물리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등록한 특허들을 봤을 때 애플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디스플레이와 통합된 터치 ID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또 잡힐 기미가 없이 지속되면서 이 방식을 과감하게 적용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에 새로 등록한 특허를 보면 디스플레이 전체를 덮지는 않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스마트폰들보다는 훨씬 더 큰 광학식의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이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을 테스트하는 중이고 이 방식은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패스코드 입력과 더불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이 페이스 아이디를 그동안 정말 싫어하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보안에 있어서 그리고 편의성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요. 자, 이렇게 오늘은 차기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루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